나 하나가 웃음거리가 되어 국민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보가 되겠다. 헬무트 콜.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영화는 당일 배송 영화방의 제 60회차 방송 60방입니다. 벌써 60회예요? 네, 오래됐죠. 제 60방으로 다룰 영화는 페럴리 형제의 더맨더머 2입니다. 네, 더맨더머 2고요. 뭐 영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오래됐네요. 60회면은 저희가 3월부터 했으니까요. 네, 3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8개월. 네, 8개월 동안 했는데 8개월 좀 넘죠. 그동안 무려 60편의 영화. 진짜 긴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고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11월까지는 그게 감이 안 오다가 12월 1일부터 그렇죠. 엄청나게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이구나. 겨울은 새삼 느꼈습니다. 겨울인 것도 느꼈고 네. 방학이 이제 또 시작되잖아요. 네. 영화 입장에서는 방학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대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한번 대목을 치고 이제 겨울 대목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겨울 방학이 학생들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왠지 그걸 느낄 수 있을 시즌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 아니겠습니까? 네. 2014년 박 기사는 뭘 했나요? 저는 뭐 지나고 나면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나는 일을 꼽자면 뭐 우선은 팟캐스트를 뭐 시작을 했고요. 3월 달부터 네. 저희도 뭐 장난같이 시작하다가 네. 처음에 장난같이 시작하다가 뭐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2월이 됐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앞자리 수가 바뀌었잖아요. 네. 나이 앞자리 수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게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으로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은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렇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그런 1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집에 이제 와이프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였죠. 변화였고 가장 기억에 남을 것도 그거였고요, 사실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팟캐스트가 진짜 좀 은근히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났던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주 만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축구장을 많이 댕겼는데 축구 경기가 그렇게 홈에서 맨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네.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보게 이렇게 된 게 그 축구 비시즌에 할 게 없어서 보기 시작한 게 이 팟캐스트까지 이어진 거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비시즌에 그때 영화를 뭐 친구 2 보고 호빗 보고 맞네요. 그렇죠. 겨울에 그때 할거 뭐 없으니까. 변호인 보고 막 이러다가 네. 왜냐면은 머드 보고 네. 더울프 보고 그때 영화 많이 봤네.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축구장에서 보통 많이 보는데 축구가 시즌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시즌이 끝나면 한 3, 4개월 정도 비거든요. 네. 그럼 비다 보면은 뭐 한 일주일, 2주에 만났던 친구가 갑자기 또 한 3, 4개월 뚝 끊다가 또 그때 또 만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시즌 동안에 뭐라도 만날 거리를 찾아보자. 네. 만나서 맨날 술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갖고 만날 거리를 찾아보자 하다가 뭐 영화를 한두 편씩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까지 네. 예, 판이 커진 거였죠. 근데 막상 팟캐스트를 하고 나서 다룬 영화보다 그때 다뤘던 영화가 더 기억에 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쵸. 그때가 거의 12월이었는데 네. 그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영화제 저희 하잖아요. 네네. 영화제 할 때 작년 그 12월 영화가 포함이 됩니까? 12월은 뺍니다. 그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죠? 각 영화제마다 기점이 있잖아요. 뭐 아카데미는 뭐 몇 월 기점으로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우리 다일배송 영화제에서는 영화상에서는 확실히 지정을 합니다. 1월 1일부터 양력입니다. 12월 31일까지 개봉한 작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도 사실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사실은 올해의 영화는 아니죠. 그 변호인이 저는 그렇죠. 저희가 저도 같이 그 영화를 생각 본격적으로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변호인을 같이 보면서 그때 김용혜 씨의 연기, 그 어머니로서 막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오열했던 그런 장면에서 저도 진짜 막 울고 싶다 이런 느낌이 정말 강했거든요. 제가 극장에서 왠지 저는 극장에서 눈물 흘리기 직전에 막 저의 모습을 자꾸 의식하게 돼요. 막 네. 울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왠지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변호인을 보면서 그랬고 정말 찡하게 다가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었는데 뭐 이후에도 좋은 영화가 참 많았어요. 그때가 또 방학 기간이어서 네. 볼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팟캐스트 시작하면은 좋은 영화 펑펑 터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초반에 고전 많이 했잖아요. 없죠, 사실은. 3월부터 또 비수기입니다, 영화가.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방학 장사기 때문에 영화도 방학 때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비시즌을 시작하면서 영화를 봤을 때 뭐 호빗이나 네. 약간 대형 영화들 그런 거를 많이 봤었죠,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호빗도 기대된다. 우리가 호빗 봤을 때 이 영화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뭐 이야기를 가다 갑자기 용이 눈 뜨면서 끝나. 그쵸. 결국 3편에서 용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용 잡으러 가는 건데 네. 야,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용 잡으러 가는 거를 이제 며칠 뒤면 볼 수 있네요. 근데 그런 얘기 많잖아요. 10살 때는 인생이 시간이 10km로 가고 시속 20살 때는 20km로 가고 30살 때는 30km로 가고 점점 빨라진다 체감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블랙홀. 인터스텔라 봤으면 이 정도 비유는 해줘야지. 중력이 강해서 다 잡아당기는 거야? 그치. 가까이 올수록 더? 그럼. 야, 그럴듯하다, 야. 역시 인터스텔라를 보고 나서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 박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훅훅 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요. 갔구나. 제가 그거 봤어요. 뭐요? 저희가 지금 저번 방송 인터스텔라하고 약간 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김 기사가 이거 한번 실수해서 지웠죠. 지워갖고 다시 올라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틈이 있었는데 이 뒤에서 이게 영화 찍더라고요. 네, 사무실 무슨 뒤에서 네. 여기서 골목을 아예 싹 잡고 찍던데 계속 보다가 느낀 게 진짜 시간 오래 걸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1시부터 준비를 해서요, 스태프들이랑 결국은 4시 반, 5시 돼서 끝났거든요. 4시 반인가? 한 커트 찍었어요, 한 커트. 네. 그러니까 한 장면인데 3번, 4번의 커트를 찍은 거죠. 영화가 뭐였냐면은 저번 주엔가 이제 크랭크인을 했다고 해요. 저번에 뭐였죠? 히말라야 누구 찾으러 갔던. 히말라야에 누굴 찾으러 가요? 등반가 있잖아요. 누구죠? 어몽길 대장님? 네, 어몽길 대장님이 네. 동료가 거기서 실종돼갖고 그 시신 찾으러 한번 네네. 가셨던 그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영화화 해갖고 만든 건데, 이제 황정민 씨랑 정우 씨, 네. 뭐 이래갖고 뭐 나오는 거, 뭐 그게 있는데, 황정민 씨랑 이제 한 분은 TV에서 많이 봤던 분, 네, 그분이 나와서 그래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 내리는 장면, 막 이런 거를 찍던데, 스태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영화 그렇게 찍는 장면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 네. 스태프들도 엄청 많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연기자들은 가서 그냥 연기만 하고 빠져나가는 거니까 보조 출연자들을 봤어요. 제가 밑에서 이제 서 있으면서 보조 출연자들은 정말 앉아있지도 못하더라고요. 한 4시간 동안 계속 그 동선 계속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네. 그 동선 리허설만 한 3-4번 또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배우들 엔지니면 또 있어야 되죠. 엄청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네. 고생이 요만저만이 아니구나. 정말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보는 눈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렇게 숨은 조력자들. 네, 수면 조력자들 그리고 영화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 깊은, 더 많은 것들
영화의 배경이라거나 좀 저변의 노력들까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석훈 감독님의 히말라야라는 영화예요. 그쵸.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하네요. 배우들이 좋네. 몇 번 뒤집어졌었어요. 이 작품이. 예, 맨 처음에 그 어몽길 대장님이 계속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가 감독도 한 몇 번 뒤집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독도 몇 번 뒤집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석훈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은 것 같은데 네. 개봉하면은 우선 봐야겠네요. 이거는 찍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의리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 한 감독의 영화를 두 번 보는 게 되겠네요. 해적을 봤었으니까. 네.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금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죠. 당일 배송 영화방의 시즌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일 배송 영화상을 시상한 이후에 저희가 영화방을 조금 개편할까 생각 중입니다. 몇 가지 코너를 가다듬기도 하고요. 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는데 영화방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일 배송이라는 코드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빠르게 영화를 최근 들어서는 잘 못하고 있잖아요. 만나는 시간도 좀 그렇게 일찍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화방의 제목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수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방송을 하는 횟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연도가 바뀌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 달력도 새로 다 갈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막 주더라고요. 일단 당일 배송 영화방 그래도 시즌 1을 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해의 마무리인 저희 당일 배송 영화상에 대한 공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사항 떴나요? 아직 안 올렸어요. 바빠서. 아, 빨리 올리라고. 네, 일단 나 근데 전에- 다 생각했었어요.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의 기사들과 그 다음에 저희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누구를 나는 주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 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ps1438gmail.com입니다.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메일로 보내주시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직접 달아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아이디나 그런 것들을 메일에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달아주실 때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집계를 하겠습니다. 네. 그 시상하는 분야를 저희가 지난번에 6개 분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로상 포함하면 7개 분야, 한 가지 분야를 제가 집에서 생각하다가 더 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주려고 했던 분야는 공로상은 투표하는 분야가 아니고요. 그 외에 6가지 분야는 주연, 조연, 작품, 오프닝, 엔딩, 한 장면 뭐 이렇게 해서 6가지 분야를 시상을 했는데, 작품과 별개로 감독상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는 연출이 좀 인상적이었다, 참신했다, 감독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이 돋보였다, 이런 작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론 서바이버라거나 그 다음에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영화들에서 연출이 좀 기발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감독상을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정했어, 난. 다 정했어요? 네. 저번 주에 와이프랑 카페에 가갖고 주구장창 있었어요. 한 몇 시간 있다가 전 다 정했죠. 네. 다 뽑아놨습니다. 뭐 12월에 개봉하는 영화들도 있긴 한데 우선 다 정해놨어요.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상을 시상하는 방송이 어떤 포맷으로 진행될까 아직 충분히 생각은 못 해봤지만 좀 알차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밖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다룰 영화에 앞서서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의 댓글 소개 시간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이 한 2개 달렸네요. 그 베스트셀러님부터 말씀드리면 되죠? 네. 예, 웨스턴 리벤지 시사회로 봤는데 반갑게 방송에 있더라고요. 웨스턴 리벤지가 관객수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인데 정말 희귀하신 분이에요. 예, 정말 희귀하신 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영화관에서 봤다는 거. 여자가 예쁘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 절실히 공감했어요. 저도 영화 보는 동안 에바 그린이 못생겼으면 몇 번 죽었겠구나 싶었거든요. 이게 박 기자가 한 말 아닙니까? 제가 한 말이 먹히지 않습니까? 에? 네가 그때 얼마나 날 쿠사리 줬습니까? 에? 이게 무슨 느낌이냐고. 이렇게 객관적인 네. 이런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세상은 넓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 기자의 그럼요. 이런 평들이 먹히네요. 1만 명 본 영화에서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역시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악마와 병신, 악당, 임마, 뭐겠냐? 악당과 병신, 그리고 미개인들이라는 분이 새벽에 올 리가 없음이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김 기사가 에피소드를 날렸잖아요. 한번 날리고 네. 이게 순서가 안 맞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차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또 새벽 시간에 올려야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다른 방송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안 올리면은 이게 업로드가 다음날 됩니다, 보통. 네. 그래서 거의 한 36시간 늦게 되는. 네, 거의 그런 식으로 되니까 새벽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네. 뭐 시간도 제일 여유 있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걸쳐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번 실수로 삭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올리느라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뭐 이제 크게 막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매일매일 띵동띵동 거리니까 이분도 좀 신경을 써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네. 네. 아무튼 못 보던 구독자님 한 분을 저희가 네. 이런 일을 통해서 네. 접하게 됐네요. 악당과 병신 그리고 미개인들. 네. 되게 공격적인 아이디네. 우리한테 약간 하는 비판적인 건가? 그래? 그런 아이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한 건 아니겠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저희의 코너로 넘어가야죠. 금주의 박스오피스 시간입니다. 금주의 박스오피스 12월 1일자 박스오피스 순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는 인터스텔라입니다. 광풍이죠. 광풍이고 지금 거의 8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일에 한 10만 명씩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인터스텔라입니다. 1000만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1000만 뚫겠죠. 네.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에요. 지금 관객이 증가하는 속도도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호빗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네. 이 독주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우주를 담은 영화 자체가 계속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쟁작이라고 해봐야 뭐 빅매치 이런 건데 네. 약하죠. 그리고 2위가 금방 말씀드린 빅매치입니다. 뭐 이정재 씨 나오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감독이 최후 감독입니다. 옛날에 고고 7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조승우 씨랑 뭐 신민아 씨 나오는 영화였고요. 그 영화가 꽤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영화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지 않을까. 거기다 광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네, 보아도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네. 그리고 3위는 이제 퓨리입니다. 네. 생각 외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퓨리가 그래도 헝거게임이랑 같이 나왔는데 헝거게임보다 상영관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라거나 퓨리가 그래도 헝거게임을 압도했습니다. 헝거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는 헝거게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영관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힘을 못 쓰네요. 소재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그런지 네. 헝거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헝거게임과 퓨리 함께 개봉했음에도 둘 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인터스텔라에 다 눌린 거죠, 눌린 네. 거야. 5위는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꽤 큰 소문도 많이 퍼지고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연인이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찍어낸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죽지 말라 이건가? 그렇겠죠. 네. 6위는 더맨더머 2입니다. 이거 오늘 소개할 영화인데 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위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프랑스 영화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8위는 저희 당일배송 영화방에서 다뤘던 이제 카트라는 영화고요. 네. 9위는 이제 나를 찾아줘.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영관이 있나봐요. 네. 그리고 10위는 혼스입니다. 혼스, 다니엘 레드클리프. 혼스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마블 코믹스죠. 이것도. 예. 그렇고 막 뿔나는 거 막 그런 것 같은데. 네, 설정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그 재밌는. 그리고 원작 자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설인데. 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땡기긴 한데 상영관들이 없습니다, 거의. 네. 예, 좀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금주의 박스 오피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 기사가 금주의 박스오피스, 이번 주 박스오피스를 소개해줬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당일 배송 영화방 제60방이고요. 네. 패럴리 형제의 더맨더머 2입니다. 네. It's a postcard from Freda Felcher. Lloyd, I'm your dad. No way. I had a daughter. I gave her up for adoption. Well, what if we go track her down? You're hot for my daughter. What? Am I right? Got the bike. They got bike racks on the front of buses now.
Can you go faster? Harry, pedaling as fast as I can. I'm thinking of a number between 1 and 3. What? No. 3? Nope. Okay, what is it? 2. Swear I was gonna say that! You're smiling at me. Say it, don't spread. Cheers! That's embalming fluid. Does it have aspartame? No. It's the diet stuff that'll kill you. 먼저 덤앤더머2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가요. 오로지 개그 하나만을 치기 위해 20년 동안 환자인 척했던 로이드. 해리를 완벽히 속이고 임무를 완수한 그는 가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뜻밖의 엽서를 한 장 받게 된다. 그 엽서의 내용은 해리의 옛 연인 프리다 펠처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것. 그들은 아이가 생긴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엽서는 20년 전에 보내진 것이었다. 로이드와 해리, 전설적인 바보 콤비는 20년간 모르고 지냈던 딸의 행방을 찾아 웃다가 쓰러질 여정을 시작하는데 라는 게 기본적인 덤앤더머2의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개그 하나만을 위해 개그랑 장난이랑 약간 다르죠? 다르죠? 네, 개그라고 보긴 좀 그럴 것 같고. 장난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장난을 좋아하는 바보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 스포일러가 정말 난무합니다. 이 영화 보실 분은 아직 안 보셨고, 이 영화 보실 분은 절대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쵸. 기존의 스릴러나 아니면 반전 영화 이렇게 불리는 영화들보다도 이 스포일러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어디가 어째서 웃기다 이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로부터는 크게 재미를 못 얻지 않습니까? 뭐 크게 공포나 코미디가 대표적인 장르인데 이미 알고 있는 걸로부터 무서운 것도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걸로부터는 웃긴 것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예상하지 못한 거로 웃기고 또 무서워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실 분은 이 방송을 안 들으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덤앤더머2 이게 미국식 개그예요. 네네. 미국식 개그라서 사실 뭐 말장난 이런 게 많은데 네. 이게 해석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뭐 영어로 이게 들려서 뭐 그게 재밌다 뭐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미국식 영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말장난이 이제 귀에 들리면은 그게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 자막을 통해서 네.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했으면은 좀 더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오늘 피곤하죠. 오늘 피곤하고 굉장히 눈이 감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네.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앞에 우리가 축구방을 여러 개 녹음하지 않았습니까? 네. 몰아서 한 번에 밀어놨다가 뭐 시간 자체는 뭐 크게 그러네.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에너지 쏟는 게 1, 2, 3로 쏟다 보니까 네. 좀 피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덤앤더머 시리즈 자체가 네. 이게 고유 명사잖아요. 그렇죠.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네,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고 뭐 어느 부분에 코믹적인 요소나 뭐 이런 게 좋았다, 뭐 이런 거만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뭐 줄거리나 뭐 이런 거는 동화책에서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가 필요 없는 몇 안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코미디 영화가 그렇겠지만 이 영화도 그냥 코미디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 영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오프닝과 엔딩에서 정말 커다란 두 가지의 반전이 나옵니다. 그 두 개의 반전은 이게 덤앤더머라는 그 원작, 정말 엄청난 원작이었죠. 그 원작이 없었다면 감히 시도하지도 못했을 그런 반전이고요. 그리고 그 반전과 반전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원작과 정말 흡사한 스타일의 로드무비입니다. 원작에서는 이 덤과 더머, 그 해리와 로이드죠. 해리와 로이드가 어떤 가방 하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 가방이 이 메리라는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납치가 당해가지고 그 남편의 몸값으로 인질범들한테 지불하려던 가방입니다. 근데 그 가방을 인질범들한테 약속한 장소에 두고 가는데 얘네는 그걸 분신물인 줄 알고 그 가방 주인 찾겠다고 그 여행을 떠나는 거죠. 메리를 찾아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였는데 인질범들이 또 쫓아오죠. 그래서 그리고 음모가 막 반전들이 펼쳐지고 전형적인. 네, 이번 영화는 주인공인 해리 이제 제프 다니엘스죠. 네. 제프 다니엘스의
뭐죠? 그거? 신장이죠, 네,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생겼던 딸이. 그래서 그 딸한테 이제 코드가 맞으니까 그 신장을 이식을 받기 위해서 그 딸을 찾아 나서기까지의 그런 여정입니다. 나서는 그런 과정에서의 재미를 다루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야기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코믹적 요소들이 주는 재미에 집중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시트콤 형식이 강했던 그런 영화였고, 이게 94년도가 1편이잖아요. 네. 94년도가 1편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유머 코드가 분명히 같을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점점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화장실 유머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자극적인 유머들이 굉장히 판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성이 쌓여요. 네. 내성이 쌓여서 더맨더머 1 맨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개그나 약간 충격적인 뭐 그런 거는 찾아보시긴 힘들 텐데 올드 팬들이라면은 즐겁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영화를 가서 봤었는데 우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았고요. 정말 별거 아닌데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제 뒤에 엄청 웃더라고요. 근데 진짜. 코미디 영화 보러 가면은 그게 약간 딜레마예요. 나도 재밌는데 나보다 더 재밌게 웃으면 내가 재미가 없어져. 네,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장면만 나오면 그냥 박장대소를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목소리도 엄청 커갖고 막 웃는데 그래도 더맨더머가 인기가 많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강해지신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거 별로 안 웃긴데? 라고 뭐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원조입니다. 그런 내성을 강하게 해줬던 그런 개그 소재들의 원조가 더맨더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더맨더머 2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더맨더머 원작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원작의 유머 코드는 지금 봐도 어마어마하게 웃깁니다. 특히 뭐 스키장 씬이라거나 거기까지 가면서 덴버 뭐 지나서 막 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거나 그 파괴력 넘치는 화장실 유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되게 안정된 코미디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작을 좀 더럽히기 싫었겠죠. 여러 가지 안정된 시도만 하다 보니까 그때만큼 파괴력 넘치는 유머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페럴리 감독이 데뷔작이었잖아요. 네. 더맨더머 자체가 데뷔작이었고 워낙 엄청난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지금 봐도 웃깁니다. 너무나 웃기고 이 더맨더머 2는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색드립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었고 또 상당 부분은 이제 말로 웃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개그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고 그때만큼 화장실 개그의 빈도가 좀 적어졌어요. 더맨더머는 원래 그거죠. 슬랩스틱. 네, 슬랩스틱과 이제 표정. 그렇죠. 뭐 이런 게 주가 되는 그런 개그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번 경기랜다. 이번 스포를 영화 막 하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히 이 노익장들이라고 하죠. 네. 많이 늙었더라고요. 많이 늙었는데 그래도 정말 죽지 않은 연기력을 이 두 분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제프 다니엘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스룸. 뉴스룸에서 굉장히 젠틀한 이 아나운서 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손석희 씨가 광팬 아닙니까? 그래서 네. 뉴스룸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네, 막 그 정도로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그런 아나운서로 나오는데 앵커로 여기서 이 덥수룩한 머리를 가지고 이런 연기를 또다시 하니까 정말 또다시 색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외모 살리려고 촬영 기간 동안 빗질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이 그래요? 헤어스타일이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인 거라고 막 여러 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 캐리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늙었죠. 그렇죠. 많이 늙었죠. 그리고 진짜 난 슬프더라. 짐 캐리가 늙은 거 보니까. 짐 캐리가 짐 캐리 혹시 데뷔작이 뭐예요? 모르겠네요. 마스크예요? 아니면 더맨더머예요? 마스크가 더 앞전일 것 같은데. 마스크가 좀 더 앞쪽인가요? 네. 아무튼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 네, 그때의 뭐 표정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대로의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의 표정 연기를 잘 보여주는 짐 캐리가 아닌가 싶고 네. 사실 전 짐 캐리가 연기하는 거 코미디도 좋은데 멜로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지한 네. 역할을 맡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짐 캐리라는 배우 자체를 많이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원작이랑 또 똑같이 하려고 그 앞니 부러뜨리고 네. 그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그 나이에 그렇게 일자머리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기 힘들거든요, 사실. 네. 예, 근데 영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일자머리를 하면서 최고의 바보 연기를 보여줬던 두 배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더맨더머 자체가 전형적인 슬랩스틱 코미디, 거기에 화장실 유머를 겸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웃겨보겠다, 이거를 표방한 영화였어요. 이름에서부터 확연히 느껴지죠. 네. 해리와 로이드 아닙니까? 전설적인 버스터 키튼과 함께 시대를 양분했던 뭐 찰리 채플린도 있었지만 무성 영화 시대에 정말 웃겼던 배우 해롤드 로이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딴 거예요. 해리와 로이드. 그래서 그 두 명의 인물로 정말 멋진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에 이 해리와 로이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둘의 여정 아닙니까? 두 번째 여정.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펼친 겁니다. 영화가 사실 속편이 나올 법도 한데, 헐리우드가 속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럼요. 충분히 나올 법한데 워너브라더스나 여러 가지 회사가 제작사들에서 타진했음에도 계속 엎어졌어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왜냐면 이 페럴리 형제도 이 영화를 다시 맞기에 좀 부담감이 있었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웃기게 만들기 위해선 코드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거랑 일치도 안 되고 또 부담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엎어졌던 거예요. 배우들도 너무 다 커버리고. 네. 그러다가 20년 후에 다시 한번 하게 된 건데, 영화가 그 20년간의 그 세월을 딱 오프닝 시퀀스에서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그냥 끝내죠. 네. 그 장면만 해선 정말 죽였어요, 그 설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네. 어퍼컷 날리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진짜.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네. 2034년 그 보너스 영상에 네. 2034년 4로 나오는 3가 어디 간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더맨더머 2잖아요. 네. 1, 2, 3, 4 할 때 그 2가 아니에요. T5예요. TW가 5가 아니라. 아. 그리고 4도 숫자 4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할 때 FOR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아니, 드립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런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좀 골 때리는 영화에 다시 찍겠습니까, 근데? 아유, 그때 하면 진 캐리가 몇 살인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진 캐리도 몇 살. 그리고 아류작 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새로운 배우에 가서 이렇게 나올 수는 사실 있겠죠. 제가 더맨더머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해리가 로이드를 만났을 때 이게 더맨더머 2 이러고 영화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 비슷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짐 캐리 닮은 애랑 제프 다니엘스 닮은 애가 아, 그래요? 영화 하나 찍었었는데 진짜 개망입니다. 개망작.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자꾸 이런 아류작들이 여러 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팬들이 계속 요구도 했고, 또 이 영화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영화에 잠깐 출연했었죠. 그 제니퍼 로렌스. 이 영화에도 출연해요. 어디 나왔어요? 그 어렸을 때 당구장에서도 나오고. 아. 걔가 제니퍼 로렌스잖아요. 몸에 죽이잖아. 아, 그래요? 헐리우드의 골반요. 그 제니퍼 뒷모습만 로렌스가- 나왔는데? 제니퍼 로렌스가 이 하루 동안 이 촬영 같이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뒷모습만 나와서 누군지 몰랐어요. 그 제니퍼 로렌스가 스마일 무신 있고, 네. 그 제니퍼 로렌스가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막 응원 메시지도 여러 번 보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다, 이런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예고편, 미국 예고편에서는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이런 유명인들의 또 지지 이런 걸 받아서 결국은 짐 캐리와 제프 다니엘스가 뭉쳐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찍으면서 정말 즐거웠다고 해요. 추억도 되새기고, 또 영화 자체도 뭐 즐거운 분위기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쾌한 장면들도 있었고, 약간 너무 지나친 색드립이나 너무 미국식 유머로 흐르지 않았나, 원의 그 보편적인 전 세계인들을 웃길 수 있는 그런 감성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지만, 네. 어디까지나 원을 보고 재미있게 웃고 즐겼던 그 사람들한테는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이 영화는 전편이 끝나고 20년이 흐른 뒤에 펼쳐지는 해리와 로이드의 두 번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해리와 로이드의 지난 20년을 짤막하지만 엄청난 오프닝 안에서 유쾌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들의 유쾌한 여정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편의 이야기가 그 메리가 인질범들한테 넘기려고 했던 그 주인 잃은 가방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번에는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인 해리가 입양된 자신의 딸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으로 시작되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또 봉착하게 되고, 이를 해리와 로이드의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점에서 전작과 무척이나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프닝 장면에서 짐 캐리가 여자를 못 잊어서 그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메리예요. 그 인질범들한테 돈 넘기려고 했던 그 여자.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여자를 못 잊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컨셉으로 그려지고,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엄청난 반전이 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작하는 영화, 저는 오프닝 하나는 진짜 죽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프닝도 죽여줬고요. 사실 올드 팬들, 이거는 의리로 보는 영화입니다. 사실 의리로서 보는 영화. 네. 가끔 몇 개씩 나오는데 의리로 보는 영화가 있죠.
닌자나 닌자 터틀이나 뭐 이런 네. 거는 의리로서 우선은 봐줘야 되는 뭐 그런 영화들입니다. 네. 이게 뭐 내용 자체가 딸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거기서 이제 딸을 극적으로 만나고 근데 딸이 아니었고 굉장히 이게 A4 용지 한 장으로도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걸로 2시간 가까이잖아요, 이거. 네. 영화. 2시간 가까이 이 그냥 시나리오, 요 큰 틀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은. 네. 틀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서 정말 A4 용지에도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남죠. 네, 남죠. 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에피소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여행을 가는 장면에서 장난치는 장면을 우선적으로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코에 깔때기 넣는 장면 네.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많이 치우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미디 영화니까 그런 거는 감수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의미를 주고 이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 기사가 말한 것처럼 이 해리와 로이드가 여행을 떠나는 그런 동기, 그다음에 뭐 전개, 결말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들이 여행을 가는 가운데서 그려지는 뭐 유쾌한 소동극 그 자체가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뭐 이들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미디 팬들 그리고 꼭 코미디 팬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영화가 보편적으로 많이 웃기냐, 얼마나 대박이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화를 평가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뭐 별거 없어요.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 드라마라고 할 만한 장면은 거의 뭐 한두 장면 정도. 그러니까 뭐 이 둘 간에 서로 뭐 딸을 줄 수 없다 너한테는 뭐 이러면서 잠깐 감정 연기가 들어가는 거 말고는 드라마보다는 거의 유머, 시트콤, 꽁트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엉뚱하고 지저분한 유머가 전편만큼 막 터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법 높은 비율로 여전히 성공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앞뒤에 커다란 반전이 전편에 없었던 그런 극적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또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나는 그 딸내미가 하는 짓이 로이드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딴 사람이잖아요. 되게 신기하더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소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덤블 공격 그런 걸 하냐? 덩굴 공격? 그러니까 난 그거 되게 신기하던데. 그것도 그냥 웃기려고 하는 설정이죠. 그래서 약간 연애 감정 같은 것도 중간에 살짝 주고 짐 캐리랑 그다음에 뭐 팝팝 이런 걸로 새 터지는 장면도 넣고 하면서 되게 뭔가 통하는 부분을 많이 넣었는데 그래, 여자도 약간 바보스러워서 네. 당연히 얘네들 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얘네들은 성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었던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게 반전이었죠. 이게 더맨더머 4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진짜 색드립으로 아예 그냥 섹스 유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깨달았으니까 이 결말에서 근데 애를 어떻게 낳는지. 그렇게 가도 너무 이제 식상하다고 느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왔어요. 내성이 너무 쌓였어. 사람들이. 아메리칸 파이도 그렇고 뭐 행오버도 그렇고 이렇게 화장실 유머에다가 19금 유머를 결합한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은 사실 다 더맨더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요. 네,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 유머가 훨씬 더 세련돼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맨더머의 속편들이 이 영화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야기 자체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배우들 자체가 너무 늙었어요. 그렇죠.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거기다 제프 데니스는 전국 배우로서의 가치가 더 크고 또 짐 캐리도 예전만큼의 그런 개인기가 안 터지잖아요. 이번 영화에서 보여준 개인기라고 해봐야 뭐 소시지 먹는 장면? 그렇죠. 뭐 그런 장면 한두 장면 뿐인데 사실 좀 안쓰러운 면이 좀 컸습니다. 근데 행오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나 행오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코미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타이슨도 나오고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요? 네. 타이슨도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마이크 타이슨? 네. 진짜? 네. 그 권투 선수 마이크 게스트, 타이슨? 네, 막 나오고 그래요. 네. 마이크 타이슨 집에 호랑이를 훔쳐가요. 술 먹고. 진짜? 네, 그것 때문에 마이크 타이슨이 경원들 데리고 막 쫓아오고 막 그래요. 나는 타이슨이 그 홀리필드 귀 물어뜯는 거 생방송으로 봤다? 그 생방송으로 봤죠. 저도 봤죠.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제 아버지가 그런 거 좋아하셔갖고 그때 집에서 봤었어요. 야, 그때 난 진짜 이게 진짜인가 했어요. WWE처럼 짜고 치는 거 아닌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거기서 이제 그 타이슨을 좀 롤모델로 잡았던 게
류승범 나왔던 영화 한 게 있어요. 복싱 영화? 네. 그 그 있죠. 최민식이랑 나왔던 거. 네, 거기서 류승환 이제 감독. 그거 보셨어요? 네, 봤죠. 거기서 이제 주먹이 온다, 주먹이 온다. 네, 수감 상태에서 자기 이제 괴롭히는 네. 어떤 복싱부. 아, 맞네. 거기서 이제 걔한테 귀를 물어 뜯어버리죠. 그래서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약간의 롤모델로 해갖고 장면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이크 타이슨. 행오버.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행오버 재밌어요. 행오버는 저도 약간 그런 식의 유머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내성이 좀 많이 세졌거든요. 네. 약간 내성이 세졌는데 행오버는 아직도 터지더라고요. 행오버는 셉니다. 센 걸 좀 넘어섰어요. 자, 이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더맨더머 2에서 밖에서 어떤 장면에서 좀 흥미롭거나 뭐 좋았던 장면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뭐 더맨더머 영화에서 뭐 좋았던 장면 뭐 이렇게 뽑다기보다 에피소드 한 개를 뽑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그마다 이게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장례식장 같은 거 타고 네, 가면서 차 타고 뭐 가면서. 애기들 놀리는 거 네. 그런 것도 그냥 개그 코드 뭐 이렇게 해서 한 장면을 뭐 뽑자면은 가장 좀 돈을 많이 썼죠. 더맨더머에서 돈을 좀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이제 그 집사가 네. 자고 있는데 폭죽 터트리는 장면. 네, 거기서 좀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 장면도 재밌었고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거는 반송된 우표를 보고 네. 다시 그 여자 집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똑같이 생겼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그게 가장 많이 쳐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뭐 에피소드 하면은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많은데 막 크게 막 웃었던 거는 그 장면이랑 그 폭죽 장면 뭐 그런 것 같네요. 나랑 유머 코드가 좀 다르네. 난 그 두 장면은 그렇게 많이 안 웃었고요. 저도 한 두 장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아버지. 네. 그 과학자잖아요. 네. 그 과학자를 만나러 둘이서 가가지고 서로 전화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재밌죠. 그 장면이 진짜 웃기더라고. 서로 전화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누군가한테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딸이 전화기를 놓고 간 거잖아요. 딸이 전화기를 놓고 가가지고 그 전화벨이 옆에서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가 받아가지고 서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인지 모르고. 그렇죠. 가리 옆에서 앉아서 서로 통화를 하는데 이 장면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 장면 재밌었어요. 네, 그 장면이랑 그다음에 아까 그 말한 연구차를 타고 가면서 뒤에 집사가 타잖아요. 얘네를 죽이려고. 네. 집사가 타고 가는데 방구 게임 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예. 누가 방구 가는지 맞추라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막 하다가 얘가 그런 게임을 뭐하러 하냐. 집사가 이렇게 하면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하지 마라. 우리 둘이 하겠다. 근데 맞는 건 똑같잖아, 냄새. 그치. 이렇게 막 들이치다가 그 방구 냄새를 뒤로 보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얘가 어마어마하게 막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장면도 엄청 웃겼습니다. 이 두 장면 정도가 되게 화장실 재밌었다. 화장실 예고죠. 네. 확실히 웃음 코드가 약간 다르네요. 네, 그랬습니다. 거기 그런 거에는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제 코미디 네. 영화를 좀 재밌어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게 너무 세요. 수준 너무 세요. 행오버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기 노출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 보너스 샷에 네. 보너스 보면은 그냥 그대로 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더맨더머 2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유머들이 나오는데 성공률이 예전만 못해요. 예전에는 거의 100% 다 웃긴다면 이번에는 정말 호불호를 많이 탈 것이고 또 화장실 유머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유머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연 배우들이 나이를 먹은 만큼 영화 자체도 나이를 먹었고 그런 면에서 조금은 성공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런 약함을 좀 만회하고자 앞과 뒤에 커다란 반전을 배치를 한 건데 그 부분도 어떤 관객한테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지 않나. 너무나 막 나가는 반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쵸. 신장 밀수 당한 거잖아요. 네네. 밀매 당한 건데 아무튼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또 이런 색드립이나 그 다음에 뭐 미국식 유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영화다. 더맨더머 1처럼 보편적으로 웃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 웃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흥행하고 있죠. 네, 지금 인터스텔라도 이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서 고전하고 있는 면도 상영관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더맨더머 2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뭐 거의 영화 한 편을 저희가 말로써 보여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거 뭐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는 영화입니다. 네, 할 얘기가 없고요. 정말 웃긴 영화 보고 싶으면 뭐 그냥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니까 에피소드 같은 거 그냥 가서 보시는 거예요. 네, 큰 기대를 갖고 가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을 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억을 삼아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박 기사 좋은 배우 몹쓸 배우 시간으로 갑시다. 저는 참 여기서 좋은 배우, 못쓸 배우를 뽑기가 애매한데 더맨더머 2에서의 좋은 배우 당연 짐 캐리죠. 당연 짐 캐리였습니다. 뭐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그 코믹스러운 표정이나 행동 이런 거를 그대로 살려줬기 때문에 정말 추억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은 배우가 그 처음에 해리의 딸로 나오는 그 여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보처럼 나오는. 난 그 배우 이쁘더라. 매력적이고. 약간 네. 백치미 같으면서. 네. 그 약간 턱 나온 여자 배우 특유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키라 나이틀리가 비슷한데 약간 고혹적이면서도 백치미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치, 느낌이 장치. 있어요. 네. 비슷하죠. 그런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고 몸매도 너무 좋더라고. 호텔에서 그 속옷 입고 있을 때 좋더라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몹쓸 배우 뽑아볼까요? 몹쓸 배우요. 여기서 참 몹쓸 배우 뽑기가 애매합니다. 딴 사람들이 뭐 몹쓸 배우들이 막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참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리 그 딸의 양아버지, 네, 양아버지 박사? 네, 박사님을 좀 뽑을게요. 이분도 약간의 반전이죠.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네. 막판에 당당하게 걸어서 악을 응징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 드라마나 뭐 시나리오만 보면 원 이런 개 같은 반전이 있나. 네. 사실 그 역할은 뭐 물론 그 배우도 뭐 좋은 배우겠지만 제가 앉아 있어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몹쓸 배우로는 그 아버지를 뽑겠습니다. 박사님. 네, 저는 좀 몹쓸 배우가 짐 캐리입니다. 밖에선 좋은 배우를 뽑았지만 저는 더맨더머에서부터 더맨더머 2 이 두 영화의 가장 큰 차이가 짐 캐리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원작에서는 짐 캐리의 공헌도가 정말이지 높았고 또 캐나다를 대표하는 배우 아닙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웃기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유머 감각 있다. 그게 다 짐 캐리 때문에 만들어진 얘기 아닙니까? 천의 얼굴이다. 정말 많은 호평들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짐 캐리의 기여도는 너무나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개인기로 웃겨주는 장면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예전만큼 그렇게 젊고 재기 넘치고 재기발랄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아쉬웠고요. 짐 캐리가 나이가 든 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더맨더머에서 보여지는 그 로이드가 나이가 든 건 저한테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초반에 반전 말고는 짐 캐리에게 얻을 수 있었던 그 만족도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보말입니다. 보말.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보기 싫으신 분들은 이런 류의 뭐 개그 소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시려고 해도 이제 시간대가 애매하실 겁니다. 이제 상영관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보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은 얼른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보말입니다. 이 영화가 더맨더머라는 작품에 기대서 만들어진 영화고 그 영화의 명성에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마이너스가 되면 됐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면서 보실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또 짐 캐리와 제프 다니엘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순수하게 이 영화 한 편만을 본다면 코미디 영화로서 가치가 높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역시 보말입니다. 성공률이 너무나 떨어진 게 아쉬웠고요. 아직 한 방은 있지만 노쇠한 만큼 타율이 많이 떨어진 타자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더맨더머 2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장면 저 좀 웃겼던 장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중간에 이 암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악당이 차 뒤에 타고서 같이 가는데 그러다가 보청기를 이들이 이제 어떻게 얻어 끼고 여기 하는 장면에서 할머니? 아니, 할머니는 안 웃겼어. 그 색드립은 뭐야 먼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뭔 개드립이야. 그건 별로 안 웃겼고 중간에 이제 보청기를 처음으로 이제 해리가 껴요. 시끄럽게 들린다고? 네, 그러면서 아주 작게 옆에서 말하는데 막 너무 크게 들린다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장면도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 장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컷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막 용수에서 막 목욕하고 초록인간 되잖아요. 아, 그죠, 예. 그런 장면도 좀 재밌고 그거를 좀 에피소드로 길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요? 마스크 맞죠? 마스크의 그 녹색 인간 그거 약간 오마주도 하고 아예 이렇게 막 나갔으면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재기발랄 막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고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되게 얌전하게 그냥 꽁트만 잡고 치고 막 크게 판을 깨는 그런 개그를 안 쳐요. 그게 아마 원작이 있는 영화로서 제약이 되는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패럴 형제도 늙었구나. 옛날만큼 막 나가지 못하는구나. 아, 개그감을 20년 넘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켜오기가 힘들죠, 사실. 네, 사실- 개그맨들도 20년 지난 개그맨은 지금 보면 막 재미없어하고 막 그런데. 네, 패럴리 형제가 최근작만 봐도 상당히 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룬 영화 당일배송 영화방의 제60방 더맨더머 2였고요.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 개봉 영화. 네. 12월 3일이죠? 3일, 4일 개봉하는 영화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날 이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오. 크리스찬 베일 나오고요. 네, 감독이 리들리 스콧이네요. 아, 리들리 스콧 하면은 걔네 뭐냐? 절벽에서 차 가지고 뛰어내리는 델마 루이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블레이드 러너. 뭐 수많은 면작들을 남겼는데 글래디에이터. 좋은 영화들 많죠. 근데 최근작에서는 뭐 프로메테우스 같은 절대 망작을 낳기도 했었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감독입니다. 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충 광고를 보니까 뭐 그 현대판 배너 뭐 이래갖고 뭐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호빗이 나오기 전까지 화제가 되는 개봉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4일 날 재개봉이네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또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덕수리 오영재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코미디 영화예요. 윤상현 씨랑 이제 송세벽 씨 나오는 네. 그런 영화인데 안 볼 생각입니다. 이 영화. 예. 그리고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목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개봉을 한다고 해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인피니트의 리얼 청춘 라이프, 이건 일단 뭐냐 이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H.O.T 영화도 있었고 뭐 그 이거는 신화 영화도 있고 영화가 아니고 그냥 다큐멘터리예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로 이런 것도 관심은 없습니다. 팬들만 보러 가는 그런 영화네. 네, 그쵸. 이제 일본 영화, 범죄 영화네요. 그 갈증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네, 일본 영화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네. 좀 어떤 면에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개봉관을 찾으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크게 뭐 볼만한 영화가 크게 없어요. 뭐 음란한 떡국 열차 뭐 있던 건데. 음란한 떡국열차 뭐야? 네, 이게 일본 영화인데 이것도 제목을 한국으로 갖고 오면서 네. 요딴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크게 땡기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코미디 영화 중에 네. 나는 네가 캠퍼스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코미디 영화도 나오는데 네. 이딴 거는 보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영화관 가서 이딴 거를 돈 내고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인터스텔라에 아직 힘이 팔팔한 상황에서 큰 영화가 개봉을 못하네요. 없죠? 캔 영화가 진짜 17일 날 개봉해요. 그 호빗이. 한참 후에 개봉하네. 17일 날 개봉하는데 그때까지는 뭐 잡을 만한 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실 퓨리가 약간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네. 왜냐면 피트 형도 친히 방문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퓨리를 좀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 인터스텔라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네요. 네,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음 주 개봉 영화였고요. 다음 볼 영화 뭡니까? 다음 볼 영화를 봐야죠. 또 다음 볼 영화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네, 리들리 신들과 스콧의. 왕들이요.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고요. 네. 왜냐면 호빗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호빗이 너무 늦게 나온다. 네. 그렇다고 딴 영화를 보기도 애매하고. 그쵸. 그러니까 호빗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영화밖에 볼 게 없습니다. 야, 근데 이번 주 개봉 영화 왜 이러냐? 다음 주 개봉 영화. 그죠? 음란한 떡국 열차가 뭡니까? 진짜. 진짜 볼 영화 없게 만드네. 그리고 뭐 견자단 나오고 곽보성 나오는 영화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걸 왜 안 봅니까? 그 다음 주인데 네.
몽키킹이라고 손오공의 탄생. 야, 이거 보고 그러면은 그 뭐야 MC몽한테 바친다고 하면 되잖아요. 주윤발도 나와요. 주윤발도 그래요? 나오고. 곽부성, 진혜림, 좋네 이거.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를까 했는데. 근데 몽키킹이 뭐야 도대체? 그걸 볼까요? 아야 대배우 우리나라 진짜 막 장동건 뭐 이런 애들 다 나와, 정무성 이런 애들 다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뚜비뚜비 이런 거 찍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네, 그래서 뭐 이제 손오공의 탄생을 그 서유기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자료화면 봐야겠다. 이건 진짜 웃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액션 뭐 그런 거래요. 몽키킹이 뭐야? 진짜 감 떨어진다. 야. 그리고 이게 견자단 나오니까 무술이 분명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개봉 상영관이 제가 우선은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네.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신들과 왕들 네. 그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화는 확실히 확정은 아니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리들리 스콧 영화죠? 네. 아닌 경우엔 몽키킹. 이쪽으로 가는 걸로. 몽키킹. 좀 궁금하긴 하다, 야. 몽키킹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네.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죠? 견자단이요? 아니요. 맨날 이런 거 만드는 있잖아요. 배우랑 감독. 중국이에요? 주성치? 주성치 거가 또 개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성치 명감독이죠. 네. 네. 근데 보니까 무슨 견자단 나오고, 견자단은 무술의 왕이잖아요. 네. 견자단이랑 막 주윤발 나오고 이러니까 네. 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토급 배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윤발 역할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옥황상제. 곽부성이 무마왕이에요, 곽부성이.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정말 큰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포스터를 너무 주성치식으로 만들어갖고 약간 꺼리긴 했었는데 이거 라인업만 보면은 겁나 화려합니다, 정말. 이거 포스터 너무 심하다, 야, 이거. 얘는 영국의 땡치리에서, 심형래 할배가, 아저씨가, 영웅물 찍는 거 같잖아. 근데 코미디도 아니야, 장르가. 그래, 모험. 판타지야, 판타지. 정통 모험 판타지네. 그래. 이게 뭐야, 도대체, 몽키킹? 몽키킹. 손오공의 탄생. 네, 손오공의 탄생. 네. 서유기의 거의 1편이죠. 네. 서유기의 1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건 또 중국에서 차이나 블록버스터라고 만든 것 같은데. 홍콩 영화입니다. 홍콩 홍콩. 영화. 네, 홍콩 자본이 들어간 홍콩 영화. 네, 궁금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 두 영화 중에 한 개 골라서 다음 방송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당일 배송 영화방 제60방 덤앤더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제60방 지금 끝나는데 저희가 다음 볼 영화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 볼 영화로 신들과 왕들 그리고 몽키킹 이 두 영화를 좀 고려를 할까 했었는데 지금 영화만세가 조금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만세를 올리고 당일 배송 영화방의 61방은 호빗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이 조금 늦게 나가게 될 거고요. 때문에 다음 주 개봉 영화를 하나 더 녹음을 혼자서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음 주 개봉 영화는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개봉하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0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영화는 박기사와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요. 몽키킹, 손오공의 탄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바오루이 감독이 연출을 했고 견자단, 주윤발, 곽부성, 진예림 등등 빼어난 배우들이 한꺼번에 출연하고 있는 중국형 블록버스터입니다. 몽키킹, 손오공의 탄생 이 제목에서처럼 서유기를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윤발이 옥황상제 역할을 맡았네요.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고요. 영화가 약간 주성치 영화의 냄새가 나는데 주성치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좀 어떤 영화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서유기 하면은 주성치의 서유쌍기가 유명했는데 서유기 설리기연 이런 영화들이죠. 이번 영화가 서유기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영화는 워킹 타이틀에서 겨울을 맞이해서 또 영화를 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러브 액츄얼리 그리고 지난해에
역시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올 겨울에는 제임스 마쉬 감독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워킹 타이틀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걸고 있고요.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어바웃 타임 이런 영화들을 제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디 레드메인, 펠리시티 존스, 해리 로이드, 데이빗 듈리스 영국 출신의 배우들을 내세웠고요. 이번에도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죠. 러브 로지라는 영화도 있네요. 독일과 영국의 합작 영화고요. 크리스티안 디터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출연한 배우들은 영국 출신의 배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썸 타는 얘기라고요. 남자 여자가 서로 오랫동안 썸탄, 서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영화는 버진 스노우라는 영화가 있네요. 저희 당일 배송 영화막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많이 출연했던 배우들이죠. 쉐일린 우들리와 에바 그린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쉐일린 우들리와 에바 그린 이 두 명의 배우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느낌도 있는데 좀 독특하네요. 캐스팅 자체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데니 분 감독이 연출하고 직접 출연까지 한 슈퍼 처방전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고요. 테일러 해포드 감독 오랜만에 이름을 보네요. 제이슨 스타뎀, 제니퍼 로페즈를 내세워서 파커라는 범죄 스릴러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11일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영화는 역시 미셸 공드리 감독의 신작 무드 인디고입니다. 미셸 공드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찰리 카우프만이랑 공동 작업한 영화 그 이터널 선샤인이었나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박 기사도 엄청 좋아하는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독의 신작 무드 인디고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오드리 토트가 주연을 맡았네요. 그 다음에 한나 아터튼, 제가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한나 아터튼의 언니죠. 젬마 아터튼이 주연한 마담 보발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영화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리스 쉐로 감독의 정사, 이게 베를린 영화제에서 작품상 아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가 국내에 이번에 개봉을 합니다. 독일 영화고요. 꽤 작품성이 있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대대적으로 개봉할 것 같진 않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